주 1회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주의 문제가 발병률이 20% 증가하게 된다라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르게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빠르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만드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먹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소화시키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포로 전환되는 그 속도도 같이 빨라지게 되죠. 이 패스트푸드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패스트푸드 하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사 먹을 수 있는 B사, M사의 어떤 햄버거, 피자,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탄산음료 이런 부류의 가공된 식품을 패스트푸드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외에도 마트에 가도 중요한 가공된 곡물이나 쌀이나 밀이나 이런 식재료와 함께 감미료, 소금, 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이런 음식들, 레토르트 식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같이 패스트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어떤 살아있는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 성분들을 같이 섞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다 조리된 음식이죠. 전자레인지에 데피거나 녹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오랜 시간을 이제 그 식재료들을 보존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여러 보존제가 들어가고 유화제가 들어가고 여러 합성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몸속에서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소화 속도는 빠른다 할지라도 내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주기보다는 다양한 첨가물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이나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몸에 좀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가 나쁜 이유는 살아있는 음식 형태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섬유질이 결핍되기도 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자연에서 햇빛과 비바람, 토양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가공된 겁니다. 공장에서 다양한 식품 성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맛있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은 음식이라 할 수 있죠. 햄버거를 한 달 동안 먹었던 경우에 몸 건강 상태를 테스트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결국 이런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서는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죽은 음식의 성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소화효소, 대사효소를 굉장히 많이 고갈시킵니다. 이 첨가물들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신장에서도 이것을 여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질 수 있고 몸 전체의 이 장기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이유들로 패스트푸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만약에 먹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 몸이 다시 회복하고 또 해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당분도 굉장히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과 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중독적으로 계속 많이 먹게 된 현상이 있죠. 음식 중독이 일어나고 또 식욕이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분들은 하나만 먹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지 않고 계속 여러 번을 또 먹게 되는 그런 중독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이것은 마치 도파민 중독처럼 뇌에 이 쾌락 중추에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먹을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이나 비타민,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여러 불균형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4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 결국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나 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 사망률이 무려 80%가 증가하게 됩니다. 2번에서 3번
일주일에 두세 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사망률이 50% 정도로 낮아지고요. 주 1회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주의 문제가 발병률이 20% 증가하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를 먹을수록 사망률 그리고 질병 유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먹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횟수를 줄여갈 수 있을까? 내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미료, 이 단맛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름, 인공 향신료가 들어가서 한번 먹으면 정말 입에선 아주 쫙 감기는 그런 감칠맛이 도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마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또 어떤 게임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음식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단맛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당을 계속 몸에서 갈망을 하게 돼요. 이 정도 당이 채워지지 않으면 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더 많은 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맛에, 인공적인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우리 입맛은 금세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맛은 싫어하게 돼요. 자연에도 단맛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일도 있고 또 단맛이 있는 채소도 있고 통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단맛에는 매력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자극적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식품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인공의 단맛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중독성 있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고열량 음식이 들어오고 첨가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뇌는 마치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극 단맛으로도 만족했던 우리 입맛이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수용체 기능이 상실되니까 더 많은 요구량을 계속 몸에선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중독성 뇌로 바뀌면서 뇌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파민에 대한 자극이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뇌 질환과 여러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아주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공격적인 그런 특징,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지적 판단이나 이런 지적인 일들을 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일본에서 어떤 비행 청소년, 심각한 가족을 살해했던 그 비행 청소년의 음식 식습관을 봤더니 탄산음료를 집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먹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액상 과당이나 인공 단맛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이 뇌 위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이나 어떤 양심들이 상실되면서 가족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스트푸드는 장기적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한 몸, 또 수명까지도 아주 크게 위협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